시작할 때 이 표를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로부터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그냥 동물로 태어나요. 동물로. 그냥 무의식이고 본능으로 태어나요. 본능으로. 그러면은 사람은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자기 개념을 발달시켜 가는데 내 스스로를 발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로부터? 너로부터 어떻게 대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발달을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기 개념이 먼저 발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기 개념이 발달하지 아니하면은 한 5세까지 보통 3세에서 4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많이니까 5세까지 자기 개념의 기본이 형성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때 뭐 바꾸려고 한다 천만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물론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네버는 아니지만은 가능성은 있지만은 힘듭니다. 그러므로 생애 초기에 자기 개념을 어떻게 발달시켜 가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내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내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이가 발달하는 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나한테 달립니다. 부모한테.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개념이 발달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영향을 주고 있고 나와 관계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대학 가면 돼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서 영유아 아동기 때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 다음 생은 절대 일단 자기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발달시켜야 된다. 모죽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철저하게 만드셔야 자기 개념을 철저하게 그럼 자기 개념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개념의 구성 요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거든요. 이 자기 개념이 형성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소년이 돼요. 사실 이게 학교 다닐 때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사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우리와 함께. 자,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은 여기 힘들까요? 어떨까요? 힘들죠. 학교 생활이 왜 안 되느냐? 유치원 생활이 왜 안 되느냐? 가정에서 이게 안 돼 있어요. 자기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기 개념 안 넣었는데 자기 개념을 넣어서 이런 이해를 우리는 문화심리학적 이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달이 있잖아요. 이거는 발달심리학적 이해입니다. 신체, 성적, 심리, 성적 발달, 심리, 사회적 발달, 인지, 행동, 사회적, 도덕적 발달 이런 사항은 발달심리학적 이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달심리학적 이해를 근거로 해서 문화심리학적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발달의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문화죠. 문화 쪽입니다. 그래서 문화심리적 이해와 함께 그 적극적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이 부모 교육의 내용이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요, 이 뒤에 이것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요 그냥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물론 각각의 학문 분야가 있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거의 강의를 안 합니다. 적극적 부모 역할은 이때는 부모가 역할하는 게 거의 없어요. 누구가 하죠? 학교 교사가 역할을 하고 또래가 역할을 해요. 부모를 거의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가장 작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경험해서 결론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교 생활을 해서 사회와 만들어졌을 적에 그걸 실질적으로 나를 성장시켜가고 뭔가 성취하는 것은 뭔가요? 혼자 되는. 결국은 혼자 되는 거죠. 혼자 되는 혼자서기죠. 성숙하는 모습이 여기서 있는 건데, 이 두 부분은 이런 문화적 이해는 우리가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터디 중에서 의미가 없다. 이건 다른 분야입니다. 사실은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쪽 연구 따로 해야 되고 이쪽 연구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적극적 부모 역할을 거요. 적극적 부모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역할이 약하다, 거의 없다. 그러면 적극적 부모 역할은 어디에 강점을 줘야 될까요? 여기에 강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유아기 때 생애 초기에 적어도 늦어도 7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자기 개념을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잘 발달시켜 가느냐.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아니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유아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아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천만에. 예. 그건 1도 아닙니다. 누구와 관련 있다고요? 너와 관련 있어.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나를 주양육자가 누구냐? 주양육자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느냐? 어떻게 교육 환경을 하고 있고, 어떻게 마주보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개념이 발달합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세요. 여기서 출발하는 걸까요? 이루어야 될 과업이 0세에서 1.5세까지가 뭐였죠? 신뢰성. 그다음에 1.5세에서 3세가 자율성.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가 주도성. 여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아이가 자기의 신뢰성을 획득해서 자기를 발달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자기 개념을 발달적으로 그리고는 문화심리적으로 형성해야 될 자기 개념. 이 자기 개념을 여러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텐데, 일단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겼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구성되어 가고 있는가, 마치 나라는 존재를 모자이크 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나라는 존재를 결국은 형성시키는데, 지금 완벽한 내가 아니죠. 아직은요.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발달시켜야 될 과업이,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데 발달시켜야 될 과업이 너와의 관계에서 뭐를 유지해야 된다고요? 신뢰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일단은 부모, 주양육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양육자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지면서 너와의 관계에서 누가 만들어질까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만들어져. 자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갑니다. 가정에서 나갔을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믿음이 없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너를 어떻게 할까요? 불신으로. 이미 자기 개념은 부정적 자기 개념으로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정적인 자기 개념으로 형성된 것이 너라는 사람을 만나면, 수많은 너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할까요? 부정적으로. 그럼 그 사이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파괴적이 되어버리고 혼자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열등감부터 시작해서 낮은 자존감, 모든 것들이 자기 개념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초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존재가 누구로부터요? 너로부터, 그러니까 주양육자로부터 무엇이 생겨야 된다? 믿음이 생겨야 된다. 여기서 긍정적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러면서 형성되는 것이 신뢰성이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는 애착 이론이었다. 그래서 애착도 네 가지 유형용어로 나눠지는데, 안정적 애착으로 형성이 됩니다. 안정적 애착이라는 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요? 나와 너 사이가 충분히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나는 엄마를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잠시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내가 뭐 하는 거죠? 믿는 것이죠. 그게 뭔가요? 안정적 애착. 그러면서 자연히 나한테 생기는 게 뭘까요? 신뢰성이죠. 그래서 긍정적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겁니다. 자기 개념에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깔리는 거죠. 이 신뢰성을 기반으로 무엇이 형성될까요? 그 다음에 자율성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가라고 봤을 적에 보십시오. 이 자율성이 1.5세에서 3세입니다. 다 만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만나이로 바꿨습니다만은 학문적 용어는 전부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1.5세에서 3세의 자율성이 획득되어야 되는데, 이 1.5세, 3세의 자율성 획득되려면 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와의 관계에서,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생겨서 안정적 애착이 형성되면서 나한테 만들어진 건 신뢰성입니다. 이 신뢰성으로 기반으로 또 다른 하나의 가지를 뻗습니다. 깊이 내렸던 뿌리 하나의 꽃잎이 신뢰성이 나온다면 또 다른 꽃잎을 만든 것이 바로 자율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성이 그럼 도대체 뭔가라고 봤을 때, 자 보십시오. 자율성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뭐가 있죠? 책임과 목적의식, 유능감, 자기수용, 자기일치입니다. 자기일치. 자, 여기서 벌써 책임과 목적의식, 유능감, 자기수용, 자기일치가 자율성이 이때 형성이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어떤 의식들이 인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율성이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중에 형성되는 주도성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형성되어지는 것이 책임감이고요. 또 유능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력도 있습니다. 네, 회복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청소년기 때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을 적에 청년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나갈 지구촌에서 살아나가는데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발달 과업들을 이런 문화심리적인 어떤 기제들을 획득하지 아니하면은 다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성인의 삶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이런 단계들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서 자기 개념이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누긴 나눕니다만 크게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이 안 되고 부정적 자아 개념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언제 나타나느냐?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 그때부터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혼할 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사업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부대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살아가면 평생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발달과학의 에리슨이 발견한 8단계, 그 다음에 끝까지 나오죠. 네, 나오는데 그런 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까지 획득해야 될 것이 바로 그래서 자율성과 그 다음에 주도성인데, 그럼 자율성 1.5세에서 3세에 형성된 자율성은 도대체 자율성이 획득되면은 책임감 있는 아이가 됩니다. 목적이식이 있는 아이가 됩니다. 유능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수용을 합니다. 자기 수용. 그래서 자기 일치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념의 기본적인 자기 개념을 거의 형성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것이 거의 기본적인 그 자아 개념은 만들어지는 시기가 거의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이 시기. 그래서 사실은 생후 0세부터 3세까지가 엄청 중요한 시기. 맞습니까? 자율성이 획득되어졌을 적에, 잘 보십시오. 이 자율성에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책임감, 유능감, 자기 수용, 자기 일치 있지만은 여기서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목적의식. 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뭘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목적의식. 혹시 기독교적 관점 아니라도, 아니라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에게 부여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 모습대로 살아가요. 자신의 목적. 희미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자율성이 획득되면 1.5세에서 3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있는 게 맞습니다.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있게 해야 돼요. 저는 제 외손녀한테서
증명을 했거든요. 32개월 때 그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지금 그래서 의대를 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기 목적의식은 의사였어요. 네. 여러분 그게 자율성입니다. 이 자율성은 신뢰성을 바탕. 그러므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엄청 중요함을 이때가 중요함을 나타내요. 그럼 자 보십시오. 이 자율성은 계속 자랍니다. 네, 계속 자란다는 얘기는 계속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신 있게 하다 보니까 유능감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수용을 하고 자기 일치를 시키고 나란 존재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동 청소년기 때 수속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 그걸 뭐로 삼나요? 자신의 직업으로 삼죠. 그게 진로 발달이에요. 진로 발달. 진로 발달은 대학을 선정하는 과를 선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신껏 과를 선정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 가서 10년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학기 초에 항상 물어봐요. 항상 물어보는 게 제가 정체감을 쓰라고도 하지만은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 과에 들어왔는데? 10년을 물어봤는데요. 대학생입니다. 4학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내 과목을 듣는 아이들인데 제대로 답변하는 애가 2명, 3명? 10년간.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대학생이 될 때까지 20살, 21살, 22살, 23살까지 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좀 더 자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율성이 없는 친구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 부모 교육을 하게 됐고 청소년을 제대로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해서 왜 부모 교육을 제가 하게 됐느냐. 35년을 하면서 청소년을 다루고 교육을 하고 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학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사회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바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부모교육이 여기 와서 했고 이 부모교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좀 운동으로 좀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바로 대학교 10년 제가 강의하고요. 더 이상 얘네들한테 희망이 없다. 그만하겠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잘 발견한 진리다. 잘 발견된 진리다. 정말 인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진리인데 우리가 그거를 좀 더 부모님들이 일찍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아이 키울 적에 아이 양육할 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제를 드렸죠, 여러분. 책임감 과제를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맞나요? 오늘 발표하는 거, 책임감 발표하는 거 아시죠? 맞죠? 네. 숙제 네. 다 해오셨죠? 네. 테이블에서 발표했어요. 네. 이 책임감도 근원이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자율성이죠. 자율성이 획득되어 있으면은 발달과학이 획득되어 있으면은 책임감 가집니다. 책임감이 뭔가요? 스스로 뭐 하는 거죠? 선택의 여부가 책임감이거든요. 그럼 자율성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근데 자율성이 없다, 타율적이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그걸 이때 훈련해야 된다. 이때. 여러분 이때 영어는 유치원을 보내고 이럴 일이 아니고요.
이때 자율성이 획득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자율성이 획득되는 하려면 책임감, 이 자율성 구성 5대 요소. 이게 앞으로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는 형성동사인데 기질은 태어나는 데지만은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 있잖아요. 이때 성격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성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격은 환경 요소가 많지요. 양육 환경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질과 성격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의식이 있는 거 없는가. 네. 그 다음에 유능감. 이거 자율성 가지고 책임감, 목적의식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유능감입니다. 유능감 조금 더 다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능감이 뭐하고 관련있냐면 뭐하고 관련있을까요? 목표 성취입니다. 다시 뭔가요? 목적의식 있는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할 때 내가 가지는 심리적 기제가 뭔가요? 유능감입니다. 유능감과 자기 효능감이라고 또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입니다. 자기 효능감, 자신감. 유능감하고 자신감하고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도 우리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예. 자기 수용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 단점도 내가 그거를 수용하고 그걸 충분히 이런 잘못하는 나도 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잘못한 것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무시해버리거나 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네. 양육을 그렇게 해요. 뭐 때문에? 이때가 여러분 어떤 때인지 아시죠? 학문기죠? 맞나요? 네. 학문기입니다. 그러니까 싸든 말든 기저귀를 채우든 말든 신경 안 쓰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친구는 자율성 없어요. 자율성이라 하면 어떤 제한 속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을 자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법을 능가합니다. 독재로 갑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사람들, 정치인들도 잘 보세요. 네. 독재로 갑니다. 이미 양육 환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양육 환경. 대통령도 여기 어릴 때 유학 때 양육 환경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 그래야 여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요. 이때 양육 환경이 어떤 양육 환경에 태어났나 내가 진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냐 책임감이 있고요. 분명한 목적의식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거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유능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어. 예, 실수할 수 있죠. 예, 쌀 수 있습니다. 오줌도 싸고, 배은도 싸고. 그러나 두들겨 맞으면서도 내가 다시는 안 이래야지.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때려놓고는 너 이러면 원서 하면 막 그 아이를 윽박대고 그 폭력을 가하고 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회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자기를 부정적인 존재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긍정적이 아니라 자기 수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자기를 회피하려고 하고 자기를 도망시키려고 할 겁니다. 자기 수용이 아니에요. 단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적에 어떤 친구는 자기 잘못을 죽어도 인정 안 하려고 사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사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죽어도 사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수용된 사람일까요? No. 아닌 사람.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많은 이제 지금부터 많은 경험을 해가면서 저기 경험해가면서 자기 개념과 경험을 일치시켜 나의 긍정과 긍정의 결과. 예. 그러니까 실제 경험하는 것과 자기 개념이 일치할 때 심리적으로 뭔가요? 안정과 만족감을 가지죠. 그걸 우리는 자기 일치라고 합니다. 그래 이러한 요소들이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내 자기 개념 이루어간다. 예. 이것을 우리는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율성이 잘 획득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의할 적에는 이제 다음 심화과정 때 강의할 적에는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 예, 그럼 자율성 개념 설명하고 정의 내리고 뭐 어떻게 해서 자율성을 획득하게 할 것인가,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스터디 하세요. 예. 자, 이제 사실 자율성이 있다는 것은 뭐를? 자제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제력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는 사람이 자제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자제력을 가지면서 드디어 3세에서 5세 때 형성되는 게 뭐죠? 자율성을 그대로 기반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주도성을 함께 발휘하게 되게 되는데요. 일단 자제력, 유아기 때 자제력이 청소년기 때는 뭐는 집중력으로 나타나고 성인기 때는 회복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율성 획득이 어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율성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자제력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네. 이거는 지난번 우리가 다 한번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이 획득되어지면은 자제력이 형성되면서 주도성이 획득되어진다. 그래서 3세에서 5세 때 주도성이 획득되어야 된다. 여러분, 바로 학년 전 바로 시기가 이 시기. 이때 주도성이 형성되어서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주도성이 형성되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도성이 형성되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부모 역할이 이때부터 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은 부모 역할은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납니다. 거의. 왜? 누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주도성을 획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나이로 7세잖아요. 우리 나이로 7세까지 주도성. 그래서 사실은 4세에서 7세까지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 그게 지금 바로 뭘 획득해야 되는 시기냐면 자율성과 주도성을 획득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한번 주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주말에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해보신 분 있나요? 어땠어요? 네, 앉아. 공원 가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서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이 예은이에요. 그래서 예은이 방을 꾸며보자.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한글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옮겨줘, 이렇게 해줘. 그러면 내가 꾸밀게 이렇게 하고 이 그림을 가지고 아빠가 해줬어요. 엄청 기분이 좋고 이제 나중에는 혼자 꾸미고 그리고 아빠 엄마 들어와서 좀 보세요 하고 저희가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좋고 저희도 좋고 아이도 엄청 좋은 그런. 한 번만 해봤나요? 아니 한 번만. 근데 놀러 가는 거는 계획서는 썼지만 가지는 못했어요. 계획서 2번 썼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이 주도성이 뭐냐 하면은 주체가 돼요. 주체가. 내가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내가 가져요. 네. 그러니까
주체가 된 사람이 결과를 가지잖아요. 주체가 된 사람이 수행을 하고 그거를 결과도 누가 가지나요? 주체가 가지잖아요. 맞죠? 근데 주체가 안 되고 뒤에서 서빙을 한 사람이다. 보조자 역할을 했다. 결과는 누가 가져가죠? 보조자가 가져가나요? 보조자는 못 가져갑니다. 네. 보조자는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성취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성공 경험이 적은 겁니다. 성공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이때는 칭찬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성취로 칭찬을 많이 들어요. 조금 전에 설계를 해서 칭찬해 줬잖아요. 그럼 아이가 엄청 성취에 대한 만족감, 그걸 가지면서 행복해하면서 주도성이 점점점 발달해가면서 자기 개념이 긍정적,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성공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공이 많아야 자존감도 높아지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도성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주도성을 할 적에는 주도성 정의를 이야기하고 주도성은 이런 발달 심리 다음에 오는 심리적 기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실은 주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부모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테이블에서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해보면 좋아요. 그걸 또 게임으로 만들어내면은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게임으로 만들든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만들든 어떤 액티비티 활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강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과정 때 이것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사례로 이러한 발달 과업들을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줘야 발달 과업이 생기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라고 이제 곧 심화 과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요? 해야 되니까 자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강조하겠습니다. 주도성이 그러면은 그 주도성 판단 기준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중심에 내가 있는가, 중심이 나인가.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중심을 누구로 잡나요? 전부 부모 쪽으로 잡나요? 부모 쪽 중심을 누구에게로 옮겨라? 아이에게로 옮겨라. 그래야 주도성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들이 안 하죠. 왜? 너는 어리니까, 너는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하여튼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질 내가 다 하고요. 온통 명령은 내가 다 합니다. 그럼 아이는 한 번도 주도성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때 그 주도성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죠. 내가 3세에서 5세 주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든 유치원이 제가 숲유치원을 했다는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숲유치원의 교사들은 그냥 안전보호 가드 역할만 했어요. 아이들이 가면은 정말 잘 놉니다. 엄청 잘 놀아요. 그럼 매일 똑같이 놀까요? 다르게 놀까요? 1시간 전하고 1시간 후가 똑같을까요? 365일 다 틀려요. 3일. 근데 가는 장소도 이제 한 주씩 이렇게 저는 옮깁니다. 근데 여기 안산에 진짜 갈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숲유치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숲유치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숲유치원을 만들어서 유아교육에 이렇게 주도성을 가지고 자율성과 주도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놀이가 숲놀이입니다.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과 함께하고 있고 아이들의 정서도 안정적이고요. 예, 상당히 심리적 안정과 주도성을 획득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회복 능력, 절제력 다 생겨요. 문제 해결 능력 다 생겨. 창의력 다 생겨요. 자, 어쨌든 주도성 일단 중심에 있는가. 그 다음에 변화를 가져오는가. 네. 주도성이 있는 사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도성 있는 사람이 끝까지 계속 변화를 거칩니다. 주도성 있는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가서 사회를 개혁합니다. 예, 리더 역할을 합니다. 조직을 변화시켜 갑니다. 근데 주도성 없으면 어느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조직에 들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조직에 들어갔어요. 주도성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안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변화시키고 가야 될 과업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도성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목적의식입니다. 자,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는가, 가져오지 않는가, 변화가 없다. 그럼 그 사람 주도성 없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윤쌤도 직장에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 보면요, 주도성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확인하기 구분되어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급이나 이런 거 시킬 때 누구를 시킬까요? 당연하죠. 근데 왜 나는 여기 10년 있었는데 왜 저는 진급이 안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진급 안 시킵니다. 10년을 너 뭐 했느냐예요. 10년을 진급도 못하고 뭐 했을까요? 맨날 그냥 시킨 대로 했는 거예요. 뭘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도 안 했고, 주도성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리더자를 시킵니까? 절대 못 시키죠. 그건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하려면은 3세, 5세 때 주도성을 영어 유치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인생은 마라톤을 이제 출발해서 이제 막 뛰는데 첫 출발하자마자 100km로 속도 달려가는 마라톤 주자 중간에 어떻게 될까요? 꼴찌예요. 중지예요. 스탑이에요. 그러나 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도성 가진 노련한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뛰어요. 마라톤들은 제일 잘 뛰는 사람들이 결국 1등 라인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 초기에 뭐를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저것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거 몰랐을 때도 전 제 자식들은 절대 그렇게 안 키우고 저는 다 제가 유치원 보낼 생각이 있을 때 유치원 안 보냈습니다. 저는 유치원 둘 다 유치원 안 보내고 키우는 아이들. 지금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다른 사람이 유치원 보낸다고 나도 따라서 유치원 저는 둘 다 안 했습니다. 제가 워낙 주도성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유치원 보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특성이 있는가 하죠.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쳤고요. 운동해라 했고 유치원 안 가도 돼. 의미 없어. 인생은 길다.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 다시 드리면서 이게 교육에 지금 접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 다시 드렸습니다. 자존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테고 자존심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4세에서 7세 때까지 자율성과 주도성을 드러나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자존감. 자율성과 주도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가 뭐를 나타난다고요? 자존감. 이 자존감은 자기 개념의 한 영역.
행동력.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가 없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제대로 형성되어 간다는 얘기는 자존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 낮은 친구가 되지 말고 자존감 높은 친구가 되자라고 했고, 자존감 높이는 양육 원칙이 어떤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세에서 11세까지 획득되어지는 것이 뭐죠? 근면성. 자, 근면성 제가 안 했죠. 오늘 근면성 보겠습니다. 자, 근면성 뭘까요?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율성에서 획득되어진 뭐가 있나요? 책임감 있죠. 어디서 드러날까요? 이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로 드러날까요? 근면성으로 드러나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드러나요. 근면성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예. 부지런한 품성.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근면성인데요. 이 근면성은 사실은 일을 미루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 조직을 성공시키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근면성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왜 기업에서 보자고 하느냐. 뭘 보자고 하는 걸까요? 이거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요, 우등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근상이 중요합니다. 개근상. 개근상을 탔다는 얘기는,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런 심리적인 기제들을, 발달과학들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근면성이 뭐냐? 근면성 특징은 개인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장점이 되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이거 시간 관리거든요. 학교 가면은 이제 배우는 게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거라. 이거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로부터 뒷단지 않도록 하는 얘기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 여러분, 그 이야기는 바로 시간 관리의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는 시간 관리 원칙이죠. 근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효율적으로. 왜? 이 친구는 이미 자율성과 주도성이 획득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줄을 압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 주도성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라는 말에 따라 처리하는 게 뭔가요? 시간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 관리를 잘해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감소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근면성은 일에 대한 자기 지배력과 인내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미 있게 노력하여 결국은 성공한다. 성공하는 능력, 근면성입니다. 그래서 근면성은 이제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을 획득한 친구가 얻게 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전입니다. 근면성입니다. 이 사실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이 근면성입니다. 타인에게 신뢰를 받고 근면성이 있다면 타인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향상시키며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인식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책임을 보게 되는데요. 네, 책임감. 근면성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자율성, 주도성, 우리가 자율성 할 때에 목적의식과 책임감, 유능감 이야기했습니다. 예, 책임감.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초등, 중, 고, 대, 젊다. 젊은 사람들요. 책임감? 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감.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전체를 책임감을 열이라고 본다면 10이라고 봤을 때 몇 점? 3점? 3. 우리 요즘 젊은이들 책임감 3점. 목사님 책임감이 네. 5점. 5점. 그래서 목사님은 몇 점? 모르겠어요. 책임 몇 점? 1점. 描述잘해요.描述안 지켜. 네.描述잘해요. 네.描述안 지켜. 안 지켜. 그게 책임.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네. 우리도 그걸 약속을 사실 시대 이 시대를 받고 종교하는 사람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잖아요. 책임감을 가지면 개인의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가 정말 활성화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AI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AI의 하수인이 되기를 바랍니까? AI를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망을 넓히면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러시려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근면성은 반드시 책임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감 물론 자율성부터 왔죠. 네. 그래서 자율성, 주도성을 획득하면 획득되어지는 것이 근면성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뭐가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획득되어지죠. 네. 그래서 일단 근면성이 획득되어야 된다. 초등학교 때 근면성이 획득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근면성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근면성 하다 보니까 유능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능감. 유능감 역시 자기 개념의 한 영역입니다. 유능감 역시 자기 개념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능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 잠시 쉬었다가 유능감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